여러분 계좌에서 하루에 55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일입니다. 삼성전자 1000주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장이 끝나고 증권 앱을 열었을 때 550만 원이 빠져 있었을 겁니다. 만주면 5,500만 원, 중형차 한 대가 하루 만에 녹아내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57조 2,328억 원. ZD넷과 한국경제가 동시에 속보를 쏟아냈고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는 23만 원을 찍었습니다. 사상 최고가. 그런데 종가는 4.1% 폭락. 역대 최대 실적 발표일이 역대 최대 배신의 날이 됐습니다. 도대체 왜? 역대 최대로 벌었는데 왜 내 계좌에서는 돈이 빠지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날짜를 추적했습니다. 노조와 관련된 뉴스가 터진 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2년치 전두 배조해봤습니다. 추적을 마쳤을 때 답은 하나로 수렴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노조 이슈가 터진 날짜와 주가가 빠진 날짜가 5번 정확히 일치하는 증거. 둘째, 외국인이 42조를 던졌을 때 그 주식을 누가 받았는지. 셋째, 이게 소름 끼치는 부분인데 파업이 강행되면 여러분 계좌에 찍힐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로 갑니다. 삼성전자 86년.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이 이날 처음 벌어졌습니다. 202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최승호라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총파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86년 무파업 역사가 끝났습니다. 뉴시스와 조선일보가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 사람을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계좌에서 돈이 빠집니다.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같은 날 삼성전자 주가 마이너스 3.09%, 75,2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86년간 한 번도 없던 파업이 선언되자 시장은 단 하루 만에 답을 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이날 삼성전자를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 전원이 계좌에서 피를 봤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면 우연이겠죠. 다른 악재가 겹쳤을 수도 있고 시장 전체가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봤습니다. 올해 3월 최승호가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찬반 투표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93.1% 찬성, 조합원 8만 명 중 7만 6천 명이 투표했고 그중 93%가 파업한다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연합뉴스와 한겨레가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7만 6천 명이 동시에 반도체 생산 라인을 떠나겠다고 한 겁니다. 체감이 안 드시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인원입니다. 그 사람들 전부가 공장문 걸어 잠그겠다고 손을 든 겁니다. 이때 삼성전자 주가는 회복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구글 터보콘트 충격 해소. 전쟁이 끝나고 악재가 풀리면서 반등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회복이 딱 멈췄습니다. 왜 안 올라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쟁은 끝나면 끝입니다. 기술 충격도 한 번 터지면 소화됩니다. 그런데 노조 파업은 끝이 안 보입니다. 93%가 찬성했다는 건 타협이 아니라 전면전을 선택했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은 이건 안 끝나겠구나를 읽은 겁니다. 과장이 아니냐고요? 세 번째를 보십시오. 이번에는 최승호가 아니라 삼성전자 사측이 움직입니다. 회사가 법원에 파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더 일렉과 YTN이 보도했습니다. 회사가 법원까지 갔다는 건 내부적으로 대화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병원에 비유하면 감기약으로 버텨보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간 겁니다. 환자가 응급실에 갔다는 건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이 신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외국인 매도 규모가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적으로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뒤에서 풀겠습니다. 지금은 네 번째 날짜로 가시죠. 4월 23일. 평택 캠퍼스에 3만 9천 명이 모였습니다. 최승호가 주도한 노조 결의대회.
그런데 이날 무대에서 벌어진 장면을 보면 이건 노사 분쟁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노조원들이 무대 위에서 경영진 얼굴이 인쇄된 사진을 밟았습니다. 찢었습니다. 한경과 부산일보가 현장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투자자의 눈에 이건 뭘로 보이겠습니까? 이 회사 내부가 전쟁 중이구나. 경영진 얼굴을 밟는 회사에 돈을 넣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의대회가 끝난 그날 밤 동아일보와 아시아경제가 긴급 보도를 냅니다.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 58.1% 급감, 메모리 라인 생산량 18% 하락.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집회가 끝나자마자 공장이 멈춘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파업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결의대회 한 번에 세계 1위, 반도체 공장의 생산이 절반 넘게 빠졌습니다. 집회 한 번으로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이만큼 무너졌습니다. 다섯 번째, 이날이 바로 여러분 계좌에서 550만 원이 사라진 날입니다. 삼성전자 IR팀이 57조 2328억이라는 숫자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역대 최대, 장중 23만 원, 사상 최고가. 그런데 바로 같은 시간 최승호가 또 움직였습니다. 파업 개시일 5월 21일 확정. 실적과 파업이 같은 날 겹쳤습니다. 57조를 발표하는 옆에서 공장을 멈추겠다는 날짜가 확정된 겁니다. 결과를 보시죠. 장중 23만 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종가 22만 5천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뉴스온에 따르면 외국인은 이날 하루에만 5,390억을 팔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57조, 실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외국인의 첫 반응이 5,390억 매도였습니다. 여기서 최승호라는 사람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하필 실적 발표 당일에 파업 날짜를 확정했을까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57조, 실적이 나오는 날 시장의 모든 눈이 삼성전자를 향하고 있다는 걸, 그 타이밍에 파업을 터뜨리면 임팩트가 극대화된다는 걸 이 사람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축제 분위기일 때 찬물을 끼얹으면 협상력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57조를 벌어다 준 노동자를 대표한다면서 그 57조의 발표일을 골라 공장을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축제를 인질로 잡은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업 선언, 주가 하락. 두 번째, 찬반 투표 가결, 회복 정지. 세 번째, 가처분 신청, 매도 가속. 네 번째, 결의대회 생산 급감. 다섯 번째, 실적 발표일 신고가 찍고 폭락. 5번입니다. 5번 전부 일치합니다. 한 번이면 우연입니다. 두 번이면 의심이고 5번이면 증거입니다. 57조를 벌어다 준 건 반도체인데 여러분 계좌를 죽이고 있는 건 노조입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날짜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안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안 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중 상당수가 이미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삼성증권이 올해 4월 초에 낸 리포트를 보면 외국인이 연초부터 삼성전자만 42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42조. 삼성전자가 1분기에 번 돈 57조의 74%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역대 최대로 벌어다 주는 동안 외국인은 역대 최대로 빠져나갔습니다. 매일경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율이 48.9%까지 떨어졌습니다. 12년 6개월 만에 최저.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어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의 분석이 핵심을 찌릅니다. 외국인이 보는 건 올해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내년에도 이만큼 벌 수 있느냐입니다. 예측 가능성. 여기서 TSMC를 딱 한 번만 비교하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기준 삼성 매출은 TSMC의 2배입니다. 그런데 시총은 삼성 1219조, TSMC 2854조. 2배를 벌어다 주는 회사가 시장에서는 절반 값입니다. 허재환 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TSMC 영업이익 변동성은 삼성의 10분의 1. TSMC에는 파업이 없거든요. KB증권 자료가 확인해 줍니다. 삼성 PER 4.5배, TSMC 6.3배.
시장이 삼성을 40% 깎아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40%의 이름이 있습니다. 노조 리스크. 이게 노조의 값입니다. 같은 반도체인데 4할 할인. 외국인은 여기에 더 이상 돈을 못 넣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매일경제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금 빅테크에서 삼성전자에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애플, 공급 괜찮으냐?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이 한마디의 뜻을 아십니까? 안 괜찮으면 TSMC로 간다는 뜻입니다. 고객이 떠날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외국인이 42조를 던졌을 때 그 주식을 누가 샀을까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11조 6천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던지고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좌에 들어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외국인이 놓고 간 짐입니다. 위험을 감지한 쪽이 먼저 빠지고 못 빠진 쪽이 떠안았습니다. 외국인은 떠났고 남은 건 여러분뿐입니다. 외국인 펀드 매니저의 머릿속은 이렇습니다. 나는 삼성전자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리스크가 보이면 빠진다. 그게 내 직업이야. 외국인은 삼성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노조 리스크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여러분이 대신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앞을 봐야 합니다. 5월 21일, 불과 19일 남았습니다. 18일간의 전면 파업이 예고된 날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출 수 있습니다.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계좌가 살아나는 길이고 하나는 더 깊이 무너지는 길입니다. 19일 안에 결정됩니다. 먼저 희망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래, 파업이 철회됩니다. 노사가 합의하고 공장이 정상 가동됩니다. 이 경우 증권사 24곳이 전원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4곳 전원입니다.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사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가 29만 8,750원, 지금 주가에서 35% 위입니다. 천주 보유 기준으로 지금보다 약 7,700만 원이 더 찍힙니다. 여러분 월급으로 따지면 3년치입니다. 3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이 파업만 안 하면 계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57조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기만 하면 됩니다. 반도체가 벌어다준 돈이 여러분 계좌로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증권사 24곳이 전원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자체는 강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펀더멘탈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건 실적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최승호. 이 사람이 파업을 철회하면 29만 원이 보이고 강행하면 지옥이 열립니다. 여기까지가 희망 시나리오입니다. 이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두 번째 갈래를 보시면 이 희망이 얼마나 위태로운 건지 아시게 됩니다. 두 번째 갈래, 파업이 강행됩니다. 성원재 교수가 경고한 숫자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파업의 경제적 피해를 직접 계산한 사람입니다. 뉴스원과 한국경제, 조선일보가 이 수치를 인용했습니다. 하루 손실 1조 원, 18일이면 최대 30조. 30조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3만 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가 하루에 한 개씩 18일 동안 증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파업 시 글로벌 디램 공급에 3%부터 4%까지 차질이 생깁니다. 낸드는 2%부터 3%까지.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반도체 시장에서 공급 3%가 빠지면 가격이 10% 이상 뜁니다. 전 세계 전자제품 가격이 출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팔아야 하나, 들고 있어야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답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최승호입니다. 이 사람이 파업을 철회하느냐, 강행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계좌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한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승호가 강행하는 순간 빅테크가 움직입니다. 빅테크 구매 담당자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지금 옮기면 2년은 안정적이야. 삼성은 내년에 또 파업할 수도 있잖아. 한 번 빠진 물량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파업 기간은 18일인데 피해는 18일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정은 한번 멈추면 재가동에 시간이 걸립니다. 파업이 끝나도 정상화까지 추가 2주에서 3주, 18일 파업이면 실제 피해 기간은 5주에서 6주, 한 달 반입니다.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결의대회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파업도 안 했습니다. 집회 한 번에 파운드리 58%가 멈췄습니다. 이건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 파업이 시작되면 이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5주에서 6주 동안 외국인은 또 던질 겁니다. 그게 여러분 계좌에 어떻게 찍히느냐? 지금 주가 22만 500원, 결의대회 때처럼 4% 빠지면 21만 1680원, 첫 파업 선언 때처럼 3% 더 빠지면 20만 5330원, 한 달 뒤 증권앱을 열면 이 숫자가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답이 없는 구조입니다. 최승호와 싸우면 생산이 멈추고 양보하면 수익성이 무너집니다. 싸워도 주가가 빠지고 양보해도 주가가 빠집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피가 나는 겁니다. 최승호의 행동을 다시 보십시오.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주가가 빠졌습니다.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회복이 멈췄습니다.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실적 발표일을 골라 파업을 확정했습니다. 신고가에서 폭락했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한 번 들 때마다 여러분 계좌에서 돈이 빠졌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57조 2328억. 반도체가 벌어다 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벌어다 준 공장을 멈추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좌가 빨간불인 이유는 실적이 아닙니다. 그 공장을 멈추겠다고 5번 선언한 사람 때문입니다. 5월 21일까지 19일. 여러분의 계좌가 29만 원을 향하느냐, 20만 원을 향하느냐. 57조를 벌어도 여러분 계좌가 빨간불인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남았습니다. 이 노조가 자기 조합원을 어떻게 다루는지, 파업에 안 하겠다고 한 직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최승호의 머릿속에는 이 한마디가 들어있습니다. 파업 안 하면 해고야. 이게 노조입니까?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